시작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규칙.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수업으로 듣는 게 나은데 다들 시험 기간이라고 결석을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 꼭 지키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 어, 생각할 시간을 줄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주제문이 어디 문장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할 시간을 선생님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를 스스로 줄 거거든? 그러면 5초, 10초 지난 뒤에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때 잠깐 멈춰야 돼. 화면을 멈췄다가 본인이 어디가 주제인지, 뭐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생각이 난다면 그때 다시 이제 재생을 누르면서 본인의 생각이 맞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냥 아무런 멈춤 없이 수업을 계속 쭉 듣게 되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는 이제 머리를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과목인데 그냥 강의 듣는 거, 1시간 버리는 거,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는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답이 생각이 나면 그때 영상 재생해서 다시 듣도록 하세요. 22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주제를 찾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맨 앞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채식 주인은요, 움직이고 있어요. 주류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류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채식주의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식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만큼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가금류에 대해서, 생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뭔지는 다들 알잖아.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친구들인 거야. 근데 그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문장 정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멈춰놓고 생각해야 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채식주의가 주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 구체적인 뭔가 협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부터는 뭔가 인용어구가 나온다든지 예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계획된 채식 식단 자체가 건강에 좋다. 그리고 또 어떻다? 영양학적으로 적당하다. 그리고 어떻다? 제공한다. 건강에 대한 이점을 뭐에 대해서 특정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건데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 문장에서 채식주의가 주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 주류가 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 물론 중요한 문장이 맞지. 왜 사람들이 채식을 선택을 하고 왜 이제 어떤 면이 좋기에 채식주의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주류가 이제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제 문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주제적인 건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는 채식주의를 많이 먹고 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뒤를 보니까 어떤 게 있어? 역점 연결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점 연결사 뒤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뒷문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요, 유일한 이유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냐면, 젊은이들이 그들의 식단에 대한 변화에 이유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들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고기를 먹던 식단에서 채식이 되는 식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 채식에 관련된 변화에 대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뿐만, 그러니까 오로지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문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아, 뭔가 추가적인 이유가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이 건강상의 이유를 강조하는 걸까? 아니면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 당연히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그걸 살펴볼게요. 그래서요, 몇몇은요, 선택을 하죠. 뭐 때문에? 동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아, 채식주의가 주류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고, 건강상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한 권리. 이것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채식을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통계학적인 자료를 볼 때요. 근데 그 통계학 자료 어떤 통계학 자료냐면 보여주는 통계학 자료겠죠. 대다수의 동물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명사절 접사 생략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게 목적어 절이고요. 대다수의 동물들이 길러진다는 거야. 음식으로서. 그렇죠? 대다수의 그 동물들이 음식으로서 길러진다는 그 통계 자료를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음식으로 길러지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갇혀서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갇혀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가로 닫기 맞네. 많은 10대들은요, 기법 포기한대요, 고기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많은 동물들이 어, 갇혀서 살면서 음식으로 길러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왜 저항을 할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요즘 이제 10대들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권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용 강아지를 키운다? 요즘에 난리 나잖아.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건데 신고해서 그걸 이제 다 없애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이유가 강아지들도 권리가 있다. 자유롭게 살 권리, 뭐 본인의 삶을 살 권리, 음식으로 위해서 길러지는 건 좀 동물권에 있어서 좀 침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또 채식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이유가 나온 거예요. 환경, 지지, 환경 지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를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환경을 보호하는데 채식주의가 무슨 상관이냐? 아래쪽에 당연히 부연 설명에 대해서 나오겠죠. 고기 생산에 사용이 된대요. 많은 양의 물, 땅, 곡물,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진대요. 어떤 문제를 만드냐? 가축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그에 따른 오염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든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었고, 어쨌든 채식주의가 주류가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동물의 권리도 있고, 환경 보호에 대한 권리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주제 문장 어디 문장일 것 같아?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왜 어쨌든 아래쪽에서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첫 번째 문장에서 채식주의가 주류가 되었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주제 문장으로 표시한 친구들 맞았고요. 두 번째는요. 더 뒤에 있는 문장. 이유는 어쨌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채식주의가 주류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맞기는 하지만 그 채식주의가 된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도 맞긴 한데,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뭔가 추가적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 겉뒤의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이거 숙제할 때 1, 2, 3, 4, 5번 다 적어왔죠?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채식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이유들. 만약에 여기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이유, 요렇게 나왔으면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S가 없는 상태로 문제가 나왔으면 이건 틀린 거야. 근데 S가 나왔죠? 여러 가지 이유죠? 뭐였어? 첫 번째 이유는 그렇지. 건강상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동물의 권리, 세 번째 이유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이유였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10대들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방법들. 틀렸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건강한 식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채식주의에 대한 식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거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채식주의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채식주의가 되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이유에만 건강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에는 건강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채소. 이것도 마찬가지. 암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이유에 관련된 그런 이제 친구였고요. 그 다음 거는 균형 잡힌 식사 유지의 중요성. 균형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채식이었죠, 채식. 식물 위주의 식사의 단점이 아니라 뭐였어요? 장점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스만 지웠으면 어쩌면 맞았을지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중심 내용 살펴볼게요. 본인들 다 맞았는지 확인하세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지금 불러주기 전에도 만약에 선생님의 설명 듣고,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완성이 된 상태일 거니까 더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잠깐 멈춰 놓고 마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정답 확인 듣는 거 좋을 것 같아.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기와 생선에 반대함에 따라 채식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이유들이 다양하다라는 게 결국에는 중심 내용이었고요. 설명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은요. 건강상의 이점들을 제공을 하지만 이 외에도 젊은이들이 동물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채식을 선택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한 23번. 참도 제목 듣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 읽고 진행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추정한다. 여기만 읽어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정한다,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는 우리 통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통념이 어떤 거였지?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항상 통념 뒤에 우리가 모의고사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통념이라는 친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벗이나 하우에버 같은 역점 연결사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반박 부분, 이 부분이 주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일반적인 생각은 맞지만 굳이 일반적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풀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오히려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갈등이 나쁜 거라고. 이게 진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친구랑 막 싸웠어. 엄마 아빠랑 싸웠어. 누가 그거를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안전구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안전구역에 있는 게 좋은 거라고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 우리 스스로를 찾기를 원하지 않아. 아무런 직장 또는 의료보험 없이. 아니면 뭐 다툼, 뭐, 우리의 파트너나 아니면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과의 다툼 없이 뭔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건 맞아. 한 가지 나쁜 경험은요, 충분할 수 있다. 뭐를 하기에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는데 충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당연히 갈등은 나쁜 거다. 첫 번째 문장에서 갈등은 나쁜 거다. 안전구역에 있는 게 최고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물론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가족들이랑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다? 발견한다? 이거 보기를 원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 만약에 내가 친구랑 싸운 상태의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모습, 백수인 상태의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뭔가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게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때렸어. 학대를 했어.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뭐 커갈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엄마가 예전에 나 이렇게 때렸었잖아. 나 그때 너무 무서웠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런 식으로 한 가지의 뭔가 나쁜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우리한테 평생 지속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뒤쪽에 누가 나왔지? 벗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있는 큰 거 아니고 얘들아. 작은 갈등이야. 작은 갈등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재정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뭐 집에 있던 약간의 이제 뭔가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갈등이 나쁜 건 맞아. 갈등이 심지어 한 번 갈등이 생기면 그게 우리한테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래서 갈등은 안 좋은 게 맞아. 근데 작은 갈등들, 그러니까 뭐, 뭐 엄마 아빠랑 싸워서 내가 가출을 했어. 이 정도의 큰 갈등 말고 약간의 엄마 아빠와의 이제 약간 이게 뭔가 의견 충돌? 이런 게 있을 때 생각을 해봐. 의견 충돌이 아예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좀 현명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 뭐 엄마한테 엄마 저번에 제가 이렇게 양보를 했으니까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양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거 없어.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계속 너네가 맞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가 안 외워져? 그러면 이 단어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해결책을. 그래서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번에는 쓰면서 단어를 외워볼까? 내가 이번에 말을 하면서 단어를 외워볼까? 아니면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을 점점 더 생각을 하면서 내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심지어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좀 더 뒤에 나머지를 해석을 해볼게요.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는 강요해.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한대요. 창의적인 답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창의적인 뭔가 해결책들을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왜? 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무쌍한 지형을 운전하는 것, 그 변화무쌍한 지형을 운전하는 건 시련과 갈등을 주는 변화무쌍한 그 지형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더 도움이 될 거야. 창의력에 더 도움이 될 거야. 뭐 하는 것보다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우리의 감각이나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지형을 다니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이 변화무쌍한 지역을 운전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윗문장에 있는.
그렇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래 문장에서 나오는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 그러한 지형을 다니는 것, 그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컴포트 존에서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된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200만 년 역사는요, 계속 도전과 어려움들에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은 뭐야? 주제 문장. 주제 문장 한번 찾아보자. 당연히 이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기술, 미래를 향한 렌즈래요. 기술이 아니라 뭐 작은 갈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 다양성, 사회 통합의 열쇠. 다양성 아니었습니다. 작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 통합에 대한 얘기는 없기는 해요.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는 간단한 방법. 일단 방법에 대한 얘기도 아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면 돼, 안 돼? 무조건 피하면 안 돼. 당연히 큰 갈등은 피해야 되겠지만 작은 갈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뭐 요러한 직면하는 방법 요런 식으로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창의성은요, 안전하게 노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잘 모르겠으면 5번 한번 가볼게요. 극복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리고 우리 아까 무슨 문장이 있었냐면 이 문장이 있었잖아. 하나의 나쁜 경험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건 극복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극복 못 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이 창의성이 안전한 데서 노는 데서 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게 노는 곳,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컴포트 존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창의성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 거야? 갈등 상황에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됐죠? 통념이나 반박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잠깐 멈춰서 나머지 못 썼던 부분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해서 수업 들으세요. 볼게 통념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갈등과 다툼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의 나쁜 경험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대해 고민하도록 도와주는 거였고,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창의적인 해답들을 생각해내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인류 200만 년 역사는 늘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했었죠, 그때? 이 1번 보기가 나오기 전 문장이 보통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읽고 두 가지씩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읽고 주제를 먼저 찾아.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을 지금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런 의미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문제 풀 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수학에서도 미지수 X로 놓고 푸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Z로 놓고 푸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Z 이펙트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효과는요. 보통 언급되고 있죠. 뭐로써 언급이 되는 거냐면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으로 인식이 된대요. 언급이 된대요. 근데 뭘 하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그러한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불완전한 일이야. 뭐 할 때까지?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Z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효과 자체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 안 끝났어.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숙제를 내가 완료할 때까지 숙제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숙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켰어. 롤을 막 하고 있어. 근데 그 롤을 하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막 한타 지고 내가 막 죽어 있을 때도 갑자기 문득 숙제해야 되는데 짜증나네. 숙제 생각해야 돼 하니까 또 빡치네. 약간 이런 생각. 숙제를 할 때까지 계속 숙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효과를 우리가 여기서는 그 EZ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리학자래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심리학은요,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1920년대에 뭐에 대해서 썼냐면, 완료되지 않은 채로, 그 일을 완료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글을 쓴 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주제와는 크게 연관이 없죠. 왜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없는 문장을 1, 2, 3, 4, 5번 문장 중에서 고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이 효과가 어떤 효과야? 일이 안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녀는요 얘기했어요. 인식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알아차렸냐면 그 효과를 알아차렸대요. 뭐 하면서? 웨이터들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 웨이터들은요 주문을 받고 있던 거야. 서빙을 하는 거야. 한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지금 뭔가 레스토랑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예시에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D 이펙트입니다. 여기. 앞에 나왔던 이펙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이펙트 어떤 이펙트였어? 여기 나오는 이펙트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나쁘지 않네. 관련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1번 문장부터 예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웨이터들은요. 기억한대요. 주문을 아무리 그게 복잡할지라도 이 however가 중요한데 우리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역접의 연결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역접의 연결사가 아니라 뒤쪽에 이렇게 형용사가 같이 나왔잖아. 이럴 때는 복합관계 부사로 쓰인 거고 이 복합관계 부사일 때 해석법 특히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해석법은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어쨌든 이 친구도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접속사거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중요한데 주어 동사가 안 온 이유는 이리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고 생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여기서는 이것이 뭐야? 주문이. 그 주문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그 웨이터들은 주문을 기억을 했다는 거지. 근데 뭐 할 때까지?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기억을 했대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죠. 이것이 어렵다고. 뭘 하는 게 어려워요? 과목적어였고요. 진목적어 써주셔야 되겠죠.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건 여기 나오는 동사가 뭐라 그랬지? find, think, make, consider, believe 이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렵게 만든대요. 뭘 어렵게 만드냐면 주문을 기억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 아까까지는 주문을 잘 기억을 했어.
근데 주문이 완료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주문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주문을 기억을 못 하겠죠. 이게 Z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볼게요. 그 Z 효과, 이 사람은요, 추가적으로 더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뭘 줬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모두 퍼즐을 준 거야. 그리고 뭘 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완성해라. 완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방해를 했어요.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방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퍼즐을 줬어. 퍼즐을 주고 이 퍼즐 한번 맞춰봐 해놓고서는 옆에서 막 퍼즐 한 조각을 가져가면서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맞췄던 퍼즐을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방해를 한 거지. 그래서요, 그들은요, 발달시켰어요. 코퍼레이션이 뭐죠? 협동 스킬을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제트 효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한다.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협동심이 왜 나옵니까? 정답이 4번이고요. 뒤에 나오는 뭐 퍼즐을 같이 맞추면서 뭐 협동식을 발달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5번 바로 볼게요. 결론은요. 결과는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기억했어요. 그 일을 언제까지? 완료되지 않은 그 일들을 기억을 했다. 뭐 때문에? 방해로 인해서 방해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그것들을 더 잘 기억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 친구를 목적격 보어로 봐야 되겠네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그 일을 더 잘 기억을 했다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다. 그냥 이렇게 부사로. 뭐보다? 완료한 것보다.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퍼즐들을 완료했던 내가 다 맞춰놨던 그 퍼즐들보다 훨씬 더 잘 기억을 했다. 왜? Z 효과 때문에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이 Z 효과의 의미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첫 번째 예시 어디에서 시작했지? 그 1번 시작했던 요 문장에서 레스토랑에 관련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 3문장 있지? 여기서부터 두 번째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시. 이유는 퍼즐에 관련된 예시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주제는 결국에는 어디가 되는 걸까? 이 Z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지. 됐죠? 중심 내용 볼게요. 이 효과는 잠재적인 정신이 당신에게 과업이 끝날 때까지 당신에게 완료되지 않은 과업을 상기시키는 효과이다. 웨이터들은 아무리 복잡해도 주문이 끝날 때까지 주문을 기억할 수 있었고요.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퍼즐을 완성하도록 시킨 뒤에 중간에 방해했다. 그러나 이들은 퍼즐을 완성했을 때보다 완성되지 못한 퍼즐을 더 잘 기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보강 무슨 요일에 하든 22부터 24번 복습해오는 거랑 25번부터 예습 해오는 거는 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3개씩 했으니까 이거는 숙제가 헷갈릴 일이 없겠지. 28까지 있네. 22, 23, 24. 4개. 25번부터 28번까지 그냥 끝까지 예습 다 해서 오고 다음 주에 책 끝내고 새로운 교재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